은값이 100불까지 간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까지 100달러가 아니라 1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JP 모건 때문입니다. JP 모건은 2011년부터 코맥스 은시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은 실물을 매입해 왔습니다. 무려 1억 6천만 온스, 엄청난 양의 은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제 은 시장의 가장 큰 손은 JP 모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JP 모건은 왜 이렇게 은 실물을 많이 매입을 하게 된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은투자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은투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실물 은을 매집했던 역사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말에 헌트 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1990년대 말에 워런 버핏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 아주 몇 년 동안 꾸준히 은실물을 매집했던 헌트 형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이용해서 은실물을 매집했다고 하죠. 그런데 1980년 1월에 은 가격이 폭등을 하자 미국의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엔 헌트 형제는 그 많은 은을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결국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은투자를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워런 버핏은 은투자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1997년과 98년에 1억 2천만 트로이언스라는 엄청난 양의 은실물을 확보한 워런 버핏은 2006년에 은을 전량 매도하면서 2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은투자에 성공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JP 모건도 워렌 버핏의 벅셔 해스웨이의 은투자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벅셔 해스웨이가 1997년에 은 매입을 시작해서 2006년에 은을 매도했으니까 거의 9년, 10여 년 가까이 은을 보유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JP모건도 2011년에 은 매입을 시작해서 2019년까지 은 매집을 끝내고 2020년 8월경에 1차 은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 JP모건이 은 실물을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JP모건이 은 실물을 이미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하나의 근거로는 최근에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데이먼이 현금화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이미 데이먼이 말하는 이 JP모건의 현금화 전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JP모건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또는 다른 상품, 은과 같은 이런 상품을 매각해서 달러를 확보하는 그 전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JP모건이 이미 은실물을 매도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 JP모건의 은실물 전량 매도설이라면 두 번째 가설은 JP모건의 은실물 보유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가설과는 굉장히 상반된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JP모건이 여전히 은실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JP모건 코인 때문일 것입니다. 소위 JPM 코인. 이 JPM 코인은 JP모건 체이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죠. JP모건이 보유하고 있는 US 달러와 그리고 은, 그리고 금까지 준비자산으로 삼아서 발행한 디지털 코인입니다. 바로 이 JPM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JP모건이 보유하고 있는 은실물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가설보다는 첫 번째 가설이 좀 더 설득력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JP모건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500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금융 제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일 뿐만 아니라 역사도 오래되었죠. 그리고 또 현재 미국 연준의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JP모건의 엄청난 머니 파워, 그들의 현금 보유 능력에 비하면 은 보유량은 그다지 큰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JPM 코인의 준비 자산으로 은을 탈락시킨다 하더라도 크게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점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은값이 100불까지 가긴 힘든 상황이다. 자,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의 이 시간표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게 현실화되고 있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관심이 쏠려 있던 사이에 연준은 이미 RRP, 역 레포 금리와 그리고 또 IOER, 초과 지급준비금 금리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미 시중의 돈들을, 달러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회수하고 있다는, 이미 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의 급등 현상도 바로 이러한 달러 강세, 연준이 이미 시중에 풀렸던 수많은 유동성 달러를 끌어들이고 있는, 회수하고 있는 그 액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은요,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 강세와 은값 하락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은 사실상 전 세계의 표준 통화였습니다. 소위 실버 스탠더드 은본위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옆 나라인 중국, 과거 100년 전에는 청나라였죠. 청나라의 기준 통화는 바로 실버였습니다.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버 스탠더드 사회였고요. 미국도 역시 실버 스탠더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은은 국제적 위상이 어떠하냐 하면 화폐로서의 지위는 다 사라지고 하나의 상품으로서, 하나의 원자재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비금속으로 성질이 변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상품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제 은시장에서 은을 거래하는 핵심 통화는 바로 US 달러입니다. 그래서 US 달러가 강세를 띠느냐 약세를 띠느냐에 따라서 상품 가격의 변동이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즉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가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아질 때는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 약세, 달러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는 결국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죠. 이러한 대전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달러 강세로 가는, 그리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은 가격은 하락하는 그런 운명적 구조, 이런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은 가격이 100불까지 간다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은 가격이 100불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1000불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논리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이야말로 진정한 화폐이다. 금과 은이야말로 진짜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원자재로서의 은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제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성격으로 규정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달러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은 가격의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금과 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은 가격의 하락을 예상한다는 것, 은 가격의 조정을 예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이 시간엔 이렇게 은 가격의 전망과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JP모건이라는 변수,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강세라는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론과 예측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들을 하셔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앞으로 전개될 이 금융시장의 큰 변화와 흐름에 잘 대응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멘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